제주 지역 한 중학교 교내에서 교사가 숨진 사건에 대해 추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학생 생활 지도에서 벌어진 민원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MBC는 유족들의 동의를 구해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다만 관련된 학생 역시 고인의 제자였고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힙니다. 장우리 기자입니다. 근조 화환을 실은 차량이 잇따라 교육청 앞마당에 도착합니다. 동료 교사들과 시민들이 보낸 조화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애도의 말들이 담겼습니다. 어제 새벽 숨진 채 발견된 40대 교사를 위해 마련된 분향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 또 다시 일어나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고인을 잘 모신 다음에 경찰이 어떤 사망에 관한 조사 등을 보면서 학교 현장에 우리가 또 살필 일이 있으면 살피고.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내부에도 임시 분향소가 마련됐고 빈소에는 고인을 기리는 제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유족은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진 교사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 보호자와 갈등을 겪으며 밥도 못 먹을 정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밤 12시에도 전화가 오고 하루에 13통화 정도까지도 직접적인 개인적인 폰으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기도 하고 조금 정상적인 범주내가 아닌. 또 학생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이 오히려 상처받게 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학생들마다 좀 문제가 조금 있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부분을 좀 놓아서 이렇게 지도해라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런 거 본인이 그런 걸 못 참아가지고 되게 성실하게 학생들 지도를 했기 때문에. 경찰은 장례가 마무리되는 대로 숨진 교사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실제로 협박이나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도 제주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점검단을 꾸려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우리입니다. 제주 4.3 당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았던 90대 할아버지가 7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 재판 수용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한 손에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구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향합니다. 제주 4.3 당시인 1949년 무장대에게 군자금을 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92살 강택심 할아버지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하는 할아버지는 76년 전 기억이 여전히 선명합니다. 수차례 정신을 잃었으며 폭행과 고문을 계속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매일도 두개 맞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 넘게 고문과 폭행이 이어졌고. 고문 후유증으로 왼쪽 귀까지 들리지 않게 된 강택심 할아버지는 젊은 날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했지만 신혼조회에서 번번이 탈락하면서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하고 고향 제주를 떠나 살아왔습니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저희 억울한 사연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죽기 전에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몰리듯 고향을 떠나 살면서 희생자 신청은 꿈에도 꾸지 못했던 강택심 할아버지.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하면 특별 재심을 받을 수 없지만 이번에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판정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76년 만에 역사의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16살의 꽃다운 소년이 90세 노인이 되기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너무나 긴 시간이 통한의 세월로만 흘렀습니다. 다만 오늘 이 판결 선고가 피고인의 억울함을 푸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4.3 수형인 4,327명 가운데 지금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은 2,518명. 대부분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들이었고
4.3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 재판 수용인이 무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지금 날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늦게나마 이렇게 회복을 해주니 참.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종일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바람도 더 강하게 불겠고 주말인 내일 낮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라산 남동쪽 지역은 비가 60mm 이상 많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중산간 이상 지역은 안개도 짙게 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낮에 비가 그쳐도 흐리겠고요. 일요일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져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15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17도에 그치겠는데요.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고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북부 지역 15도, 서부 지역 16도, 산지 성판악은 1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북부 지역 17도에 그치겠고요. 서부 지역 18도, 동부 지역 19도, 한라산 성판악은 1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제주도 동부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는 내일 새벽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큰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5월 하순에 이맘때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1대 대선 제주 지역 유권자 수가 확정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에 오른 제주 지역 유권자는 56만 3,196명으로 지난 20대 대선보다 735명 늘었습니다.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 열람 시스템과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장애인과 군인 등을 위한 거소 투표용지가 발송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거소 투표 신고를 마친 1,063명에게 거소 투표용지와 거소 투표 안내문, 책자형 선거 공보를 발송했습니다. 거소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 회송용 우편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다음 달 3일 20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보내야 합니다.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먹는 샘물용 지하수 증산 신청을 조건부 허용한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지켜온 제주 지하수 홍수관리 정책이 후퇴하고 한진그룹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를 위한 빗장이 풀리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도민의 생명수인 제주 지하수를 대기업과 뒷거래하듯 넘겨준 오영훈 도정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고 도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예정된 도의회 동의 절차와 관련해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기대를 저버린 제주도의 결정에 책임을 묻고 지하수 공수 정책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단체 관광객에게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단일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동호회나 동문 등의 단체 제주관광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수학여행 교통편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21대 대선이 끝나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최근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제주도가 개인 위생과 고위험군의 예방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